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상승미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 경기 침체와 증시 하락의 걸림길. 증시가 주목하는 지표는 바로 이것이다. 최근 미국 증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거침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반등을 했고, 저 하락 추세 파란색 라인을 넘어섰고, 이제는 전 고점과 그 위의 고점까지 넘어갈 태세죠. 하지만 한국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11월 초에 있었던 공매도 금지,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죠. 지난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고용 지표도 시장이 좋아할 만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금리 동결, 이제 12월 16일인가요? FOMC 한 번 남았죠. 그런데 그때 금리 동결은 당연한 수치로, 당연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빨라진다. 그래서 어떤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IB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1% 정도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로 인해서 공매도 논란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없었고 매도세가 많았었는데 그것마저 해결될 조짐이 있어요. 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글로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자산 중에 하나는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수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하락률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미국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지표들, 채권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둔화, 이런 게 오면 공매도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이런 변화를 살펴봐야죠. 지금까지 증시에 걸림돌이었던 CPI, 즉 물가지수, 그 다음에 높아진 상승하는 채권금리,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죠. 사라지고 있음에 지수가 상승을 하지만 주변을 보면 좀 수상쩍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만 달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지표, 매일매일 발표되는,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표를 통해서 미리 증시의 변화 가능성을 대비해야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리발빙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 잠깐 코로나 때 하락했다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60도 이상의 기울기를 기울이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8조 달러,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소비는 결국 신용카드 사용액과 정비례하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면 미국 소비자들 아주 소비 건재하다, 소비가 건재하다는 거, 미국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것과 정비례해서 보시는 그림, 저축률입니다. 저축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저축률이 5.3%였는데 9월 저축률은 3.4%. 아마 10월 저축률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죠. 저것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일단 먼저 소비하고 갚는 것은 저축을 깨서 갚는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컨슈머 컨피던스, 이게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인데요. 신뢰지수가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붉은색 가운데 쳐놓은 것은 코로나 전에 신뢰지수입니다. 약 70대에 있던 신뢰지수가 지난주에 6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소비, 금리 생각 안 하고 신용카드를 끊죠. 그런데 끊고 난 다음에 어우 이거 안 갚으면 금리 만만치 않겠구나 해서 저축을 털어서 갚는다는 거죠. 이만큼 높은 금리, 그 다음에 높은 금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소비 신뢰지수의 하락, 이것은 결국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비, 미국 경제의 70%를 감당하는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용카드를 더 쓰게 해야죠. 신용카드를 더 쓰게,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용과 급여 증가율이 담보되면 됩니다. 고용이 탄탄하고 급여가 계속 올라가면 금리가 좀 높아도 뭐 대수겠습니까? 신용카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리미리 확인해야 당장 침체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거죠.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이 계속 증가해서 소비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고용이 강해야죠. 고용이 강한지 아닌지 가장 빠르게 매주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수당 지난주에도 23만 명이 첫 번째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4주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 하는 거죠. 매주 한 주 한 주는 추세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경제,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이 4주 평균, 이동평균 숫자를 보는데요.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은 23만 명이 증가했지만 4주 평균으로 보면 지금 지난주에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 수치 24만 명 정도 이동평균이 넘으면 저게 전고점이거든요. 저걸 넘으면 미국 증시도 긴장을 할 가능성이 있죠. 4주 평균이 24만 명을 넘으려면 주간 단위로 25만 명을 한 2주 정도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23만 명이었다는 거 감안하고 앞으로 주간 실업수당 이니셜이죠. 첫 번째 실업수당 청구하는 숫자가 25만 명을 넘으면 여러분 일단 몸을 좀 사리는 쪽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이 탄탄 안 해도 좋아요. 조금 뭐 실업자가 늘어도 소득 증가율이 빠르게 회복되거나 더 늘어난다면 상관할 바 없죠. 왜? 급여가 늘어나는데 뭐 실업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득 증가율, 웨이지 그로스를 봤더니 지금 5%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 5% 이게 팬데믹 직전에 5.2%였거든요. 그래서 5% 라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와 4.9%는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할 때 웨이지 그로스, 급여 증가율을 같이 발표할 텐데 4%로 떨어지는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대변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한 50년 역사를 봐도 증시, S&P 500 지수는 실업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지,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실업률과 S&P 500 지수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붉은색은 S&P 500 지수고요. 아래 검정색은 실업률 지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 지표가 바닥이었을 때 증시는 고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랬고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랬고요. 현재 2023년도 최저 실업률이 3.4였습니다. 근데 11월 2일 발표한 실업률은 3.9%. 즉 지수 고점은 실업률 3.4%였을 때 딱 찍었죠.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죠. 왜? 일할 사람이 많은데 기업이 굳이 임금을 높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 떨어지면 소비가 줄죠.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도 한계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현재 11월 2일 발표한 고용지표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3.9%입니다. 아래 보면 지난 코로나 직전에 최저 실업률이 3.5였었고 2023년 최저 실업률은 3.4%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1월 2일에 발표한 10월 실업률은 3.9%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 이 실업률이 조금씩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그 금융비를 감당하려고 할 것이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미루죠. 왜? 결국 자기 돈으로 사업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미리미리 이거 기다려야 되는 게 12월 8일에 발표하는 11월 고용지표입니다. 11월 1일이 첫째 토요일이라 이번 달 12월에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12월 8일에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때 고용지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실업률 4%입니다. 즉 3.9%에서 4% 어감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3.9%에서 4.0 정도면 괜찮은데 4.1이나 4.2 정도, 0.3% 가까이 계단이 아니라 좀 더 올라갈 경우 증시 당연히 경기 침체 이 우려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8일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매주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죠. 4주 이동평균에서 23만 명을 넘으려면 주간으로 25만 명 초과시, 이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발표하죠. 목요일 저녁 10시 반이면 매주 발표하는데 그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명을 넘었다. 무조건 긴장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급여 상승률입니다. 지금 5.1% 정도 상승했는데 저게 4%대로 내려왔을 경우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2월 8일까지는 2주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약 3주 가까이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 침체 뭐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월말로 가면은요, 월 초에 발표하는 실업수당 지표가 미국에서도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첫째 주, 이때는 혹시라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실업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점 감안하시고 12월 셋째 주에는 FOMC에서 금리 동결한다. 이런 것들에 너무 기대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혼자 하죠.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투자는 계속 되어야 돼요. 주식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점검하는 거 등한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뭐 멤버십에서는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지만 이 방송은 그 주간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표를 챙겨보시는 그런 투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